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연중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갑자기 공개적으로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훈련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이유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오늘 아침,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돌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이유로 연합훈련의 막대한 비용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들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늘부터 11일간 정밀 표적 공격과 군수물자 전개 등을 할 예정이었는데 미군의 장비, 인원이 투입되는 훈련이 축소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직 실시되지 않은 후반부 야외 기동 훈련이라든가 미군 증원 전력 그리고 항공 해상 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올해 약 150회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전반적인 대북 방위 태세에 균열이 생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오늘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고 군 관계자도 이번 연합훈련에 추가 축소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른바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작 같은 글에선 우리나라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019년 판문점 사진을 올렸던 트럼프 미 대통령. 하루 만에 또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며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온 나라로 호의적으로 지칭했습니다. 글 말미엔 다소 무관할 수 있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고는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아니다, 괜찮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동맹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독재자보다도 신뢰를 못 얻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는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미 정상관 통화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을 향한 러브콜과 한국을 향한 압박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자신이 한국에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압박 카드로.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한미 통상 쪽도 긴장감이 감지가 됩니다. 미국의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갑자기 잡힌 출장입니다. 이번 방미가 경질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됐냐 묻자 선을 긋습니다. 경질에 대한 설명도 혹시 이번 방미 목적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임명권자에 그래서 제가 직접 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 전 본부장이 비관세 분야 등 대미 통상 협상을 주도해왔던 만큼 김 장관은 협상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의 대미 투자 이행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협상 공백 우려도 나오자 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 전 본부장의 경질 사유에 대해 정부는 통상 관련이 아니다라고만 밝히는 가운데 야권은 경질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아는 기자 정치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줄어들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만 봐도 야외 기동훈련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 줄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8월 훈련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크게는 3월과 8월 두 차례 있지만 그 외에도 기갑, 보병, 헬기, 의료 등
분야별로 매년 100차례 넘는 연합훈련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감소 추세가 두드러졌거든요. 올 하반기에도 대대급 연합훈련이 추가 진행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축소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나머지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오늘 오래전부터 연합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단 말까지 했습니다. 야, 오래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축소를 하려는 거예요? 일기 때부터 말해왔던 게 바로 비용 문제죠. 한미 연합훈련 비용은 한미 각각 부담이 원칙인데요. 매년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한 번 전개될 때마다 우리 돈 약 100억 원 넘게 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깝단 거죠. 또 하나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러브콜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일기 때인 2018년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쓴 적이 있거든요. 북한이 워낙 싫어하니까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비핵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미국 내 비판을 상쇄하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꺼내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한미 연합훈련 뭐길래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모든 북한군이 참호시설에 들어가 열흘 넘게 전시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훈련 과정에서 미 공군 전투기가 38선을 넘는 상황도 있다고 전해지거든요. 이 단순히 비용 노력을 넘어 실제로 언제든 침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 지시대로 만약에 연합훈련이 축소가 되면 우리 안보는 괜찮은 겁니까? 네, 안보 전문가도 오늘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훈련 횟수보다 지휘소 훈련인 워게임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합니다. 북한군 실전 능력에 전쟁처럼 대응할 수 있는 실제 훈련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합 연습 기간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워게임 프로그램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진행하긴 어려운 걸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못하면 내년 3월 연합 연습까지 대규모 워게임 훈련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에 직접 참여하면서 실전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군의 실전 능력 공백에 우려가 나옵니다. 공백이 없도록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오늘 새벽 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그 대통령이 그 남다른 용단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A lot of friendships have been made, and this has been in particular a great friendship.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올라온 그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년 전에 판문점 회동 사진을 올리면서 김정은과 나는 관계가 좋다.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영환 원장님, 굳이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을 노린 것 같은데요. 오늘 한미 연합훈련 시작되는 날이고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날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지금 조건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이란 전쟁도 소기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11월 중간선거는 가까이 오고 있고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핵 문제나 북한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을지훈련 같은 걸 시작하는 날에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6시에 저 SNS에 저걸 올렸는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 뭐 좋은 관계 유지하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참 이게 트럼프 대통령식 어법이긴 한데 예.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김정은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푸친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좋다. 뭐 젠틀한 사람들이다. 그래놓고는 한국, 일본, 나토는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어법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진행돼 왔거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번 이 기회에 북한이 간을 한번 보자. 끌려 들어오면 좋은 거고 뭐 안 끌려 들어오면 또 11월 이후로 보는 거고 그래서
북한에게 일종의 제스처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하필 훈련이 시작되는 당일에 북한이 이거 안 좋아하니까 좀 축소할게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건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동맹은 우리나라인데 왜 뭐 적대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북한을 너무 염두에 두는 메시지가 나온 걸까요? 일단 오늘 훈련이 시작되는 날 본인은 입장에서는 훈련을 뭐 중단했으면 하는데 어쩔 수는 없고 또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UFS의 훈련을. 저는 이제 아마 미국 언론들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지금 일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중동에 파견돼 있던 항모를 지금 철수시키는 교대하는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태평양에 배치된 항모를 그쪽으로 이전 배치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그 중동 전쟁에 미사일들을 많이 쏘다 보니까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의 태평양을 관리할 수 있는 일단 전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지역의 어떤 지금 갈등 요소, 어떤 이런 요소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되면 늘 북한은 그 훈련에 맞대응을 하는 이 상황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우리 훈련 조금 할 테니까 그냥 더 이상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일단 보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콜비 국방부 차관보가 이야기했듯이 전술핵 배치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아까도 고영하 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외교적 성과를 지금 어떤 시기는 내야 되는데 지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호전시킴으로 해서 특히 북한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어떤 이 공세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는 뭐 ICBM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중간 선거를 앞둔 외교적 성과로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거 뭔가 성과가 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한미 훈련을 계속 줄이자고 이야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줄이자? 그래 줄이자라고 하는 맞대응 수준 뭐 저는 그런 면도 있으면서 훈련하려면 돈 내라. 자, 지금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 훈련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훈련을 만약에 원한다면 당신들이 돈을 내라라는 또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정은과의 관계 언급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노땡스라고 답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요, 한국을 거론하면서 이란 전쟁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네, 이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뜻을 물었지만 노땡스라는 답이 돌아왔다. 거절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그런 건데요. 고영하 원장님, 한미훈련 축소 지시 관련 글에 말미에 굳이 또 이런 내용을 덧붙였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한미 사이에 지금 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여러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겹겹이 쌓이고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쿠팡 문제, 디지털 문제, 관세 문제, 무역 문제, 또 우리가 많이 또 투자하겠다는데 투자 문제도 있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란에다가 좀 우리가 좀 뭐 소혜종을 보내든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노 땡큐 했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저 한마디로 한국에 불만이 있다는 그런 정도를 표시한 것 같고요. 사실 저런 것들을 다 뭉거뜨리면서 결국은 한미훈련은 이것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를 시키겠다. 뭐 거기다 갖다 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미 사이에 지금 현안들이 너무 쌓이고 있고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던 거, 뭐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선웅 부대변인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메시지를 그렇게 또 너무 진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계속 아침이랑 저녁이랑 말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동 전쟁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를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현정 위원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저도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지금 저기 중동 이란 전쟁 때문에 저기 핵 잠수함을 지금 태평양에 있는 잠수함을 지금 저기 중동으로 보내면서 처음으로 이 태평양 자리에 빈자리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뭔가 이 좀 구멍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한반도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태평양 근거에서 근저리에서 뭔가 긴장을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북한한테도 약간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unless and until we see the future negotiation. 그런데 고영한 원장님, 지금도 한미 연합훈련이 좀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더 축소될 훈련이 있는 건가요? 뭐 저도 찾아보니까 별로 축소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해 그러니까 이게 지휘소 훈련이 있고 야외 기동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의 방패 훈련이. 근데 지휘소 훈련은 뭐 그건 컴퓨터 게임 비슷한 거니까 그냥 그건 뭐 그런 거고 야외 기동 훈련이 지난해 44건에서 30건이 줄어든 14건만 남았어요. 예. 14건만 남았는데 거기다 절반을 줄이면 그 훈련이라는 게 도대체 뭐 7건만 할 겁니까? 이게 결국은 훈련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북한도 자극하니 북한도 좀 관리해야 되겠고 김정은하고도 괜찮게 잘 지내는 사이니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어떤 제스처를 보내고 한국에는 약간 뭐 전작권 문제도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어쨌든 한국에는 약간의 그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요,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해왔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요. 이란에서의 휴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에 대해서도 애를 써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추인 부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일방적으로 주장한 거긴 합니다만 이 노땡큐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 애써왔다 이런 설명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하는 만큼의 그 참여를 하지 못했죠. 군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다른 나라 동맹국들에게 이 이란 전쟁과 관련된 많은 도움을 받길 원했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전쟁의 명분성,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다른 그거에 대해서 명분이 있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참여를 안 했던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유조선도 거기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노땡큐라고 했다. 본인의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한미 공조 훈련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도 한미 그 공조는 여전히 두텁고 그리고 또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얘기들도 SNS에 그냥 툭툭 던지듯이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양국 정치권의 반응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쪽에서는 연합훈련 무력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실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한미 양국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 우리 정부를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보다도 신뢰를 못 얻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저 얘기했다가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반대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좀 봐야겠지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내일 무슨 이야기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훈련하지 않는 군대, 특히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의 안보 시스템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북한군 5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기술도 지금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한미 간의 어떤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국내적으로 지금 3사 통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뭐 지금 통일부에서는 조선이라 부르자든지 그다음에 훈련을 좀 줄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작권 전환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런 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그 성적이나 이걸 갖고 전작권 전환할 수 있는 게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북한의 어떤 이 전쟁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자꾸 이렇게 훈련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과연 이게 타당한가? 최근에 정동영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환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과연 그게 우리 국가 안보에 지금 도움이 되겠나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어떤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각 이것 자체도 보면 오히려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 등등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라는 게 한순간 놓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방부가 지금 안규백 장관 체제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란으로 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훈련까지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글쎄요. 참 대한민국 군대가 뭘 어떤 능력을 키울지 북한은 저렇게 지금 실전에 참가하면서 5만 명이 실전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3사를 합판이 많이 이런 논쟁에 지금 휩쓸려 있다 그러면 글쎄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예. 북한이 아주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14일에도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을지 자유해방패 훈련에 반발 의사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고영한 원장님, 반대로 지금 좀 예측을 해보시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지시, 나는 원래 이거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세계 최강 군대가 어디입니까? 미군 아닙니까?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건 북한으로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하면 북한도 대비를 해야 되고 갖다나 물자가 없는 나라가 기름 쓰고 식량 쓰고 여러 가지 탄 쓰고 이러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연합군이 제일 센 군대가 그러면 우리가 훈련도 안 할게 이젠. 좀 축소할게. 이러는 정도로 나오면 이건 말 가지고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미 훈련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당장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훈련이 대비를 하고 대비 훈련을 해서 공격 훈련, 반공격 훈련을 합니다, 같이.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다자논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인인 리설주 여사 또 딸 주애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훌륭한 공연으로 조국 해방절의 환희와 낭만을 더해준 국립교예단 창작가, 예술인, 일꾼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체육문화 행사로 조국 해방절을 뜻깊게 기념하게 된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요. 종전 당사자 논의를 좀 시작을 해보자. 다자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미 또는 남북미 중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에서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영하 원장님, 반응을 왜 안 보일까요? 좀 기다리면 나올까요? 사실 적대국가론을 내왔고 사실 북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종전협정을 맺는 거는 한국 빠져라. 왜냐하면 유엔군하고 중공군하고 북한군 셋이서 했으니까 셋이서 만나서 해결할 문제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런데다가 지금 두 개 적대 국가론을 나누면서 한국은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이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교회극장을 서커스를 보러 갔어요. 이건 말 그대로 서커스예요, 진짜. 예. 예, 그래서 서커스를 가서 보면서 나는 그냥 교회 공연이나 볼게. 당신네가 아무런 소리 해도 난 상관없어.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교회 보고 체육 공연 봤는데 사실은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북한에게 8.15는 나쁜 날입니다. 조국 분단이 시작된 날이라고 그리고 소련에 의해서 해방된 날이라 그래서 8.15를 쇠질 않았어요, 크게. 예. 근데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하고 관계가
강화되니까 북한이 저렇게 큰 명절로 만들고 뭐 대서산 열사를 가고 해방탑 러시아 소련군 군인들이 죽은 그 열사묘에 가서 환증정하고 저렇게 교회 공연 보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더 중요해. 그리고 나한테는 당신들이 하는 거는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서커스에 불과해. 나는 그냥 교회 공연 보면서 즐겁게 지낼 거야.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한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예. 이게 방송으로 적합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지금은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메시지를 냈고 트럼프 대통령도 SNS 글을 올렸다 보니까 한미 양국이 다 북한을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셈이 됐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 정부를 통하지 않고 그냥 미국과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회담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즉 미국 간의 회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늘 이 핵 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쓰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그냥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노력들은 도대체 누가 할 것인지. 그러면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나라로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럼 우리도 거기 대응하는 뭔가 미국으로부터 전술핵 배치라든지 문제 등등이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거는 없다 그러면 그럼 과연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굉장히 불균형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 김정은의 어떤 계획 자체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서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그것이 어떤 체제 안정을 기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김정은이 원하던 그림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이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인 그런 태도만 보일 것인지 과연 그게 우리의 어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만 남는 것이고 우리가 뭐 조선 또 인민공화국 이렇게만 표현하면 과연 북한이 좋아할지 이것 또한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의 일정에서는 눈에 띄는 게 역시 딸 주애와의 동행이었는데요. 볼 때마다 아주 쑥쑥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고 등장을 했고 엄마보다 먼저 자리에 착석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고영한 원장님, 혹시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 보시면서 좀 이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게 사실 대성산 혁명 열사령하고 조국 해방 전쟁 열사무에 참배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 옷이 다 검은 톤이잖아요. 네.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김주애만 돋보이게 저렇게 화사하게 핑크색 옷을 입힌 거는 뭐 이것과 상관없이 이 오늘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바로 김주애라는 것을 저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저것을 보는 북한 사람들도 아 진짜 저 사람이 후계자가 진짜 되긴 되나 보다 하는 입장을 먼저 밝힐 것 같고 그 옆에 이제 사진 보시면 사실 김정은 앉고 엄마가 앉아야 되는데 이설주보다 먼저 딸이 먼저 앉아요. 예. 저게 얼마 심각한가 하면 이 자리에 앉을 때 정말 지도자 김씨 패밀리보다 먼저 앉는 거는 그만큼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게 없거든요. 큰일 절대적 나는군요. 권리를 예. 꺾어내리는 건데 예. 딸이 엄마보다 먼저 앉았다는 건 그만큼 김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저 두 개의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김주애가 좀 자주자주 등장을 하다가 주기가 점점 뜸해지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또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이랬는데 원장님 그 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거는 아마 항일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싸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묘를 참여하고 6.25 전쟁 때 나와서 싸운 그 전사들을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커요. 나는 백두혈통의 적장자니까 항일법 김일성이로부터 내려오는 여기서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오늘의 행사의 주인공은 김주애거든요. 저 사진만 보면. 예. 그런 것만 봐서는 분명히 북한에서 김주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머리들을 쓰고 있다. 뭐 나오는 텀을 떠나서 저거야말로 김주애의 위상을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화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있는 김주애의 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